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 전달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의사가 과연 사라질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유튜브 검색을 해봤더니 사라진다고 하는 쪽이 한 99%는 됩니다. 거의 100%예요. 의사 거의 사라진다. 제가 키워드를 의사, 인공지능, 직업 뭐 이렇게 했더니 다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안 사라진다고 되는 영상은 제가 못 찾았는데 아마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본 영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의사는 정말 사라질 것인가? 아마 제 예상에는 조회수 때문에 일부러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조회수 좀 끌어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만의 희망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의사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의사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공지능은 지금 네 종류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챗 GPT하고 그 다음 클로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빙, 그 다음에 제미나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챗 GPT하고 클로드를 주로 많이 쓰고 빙하고 제미나이는 가끔 씁니다. 가끔. 보조가 필요할 때. 아니면 챗 GPT하고 클로드가 유료라도 용량에 제한이 있는데 유료 용량을 다 쓰고 다른 거 쓸 데가 없을 때, 이렇게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을 때 그때 빙하고 제미나이를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근데 성능이 챗 GPT하고 클로드가 압도적으로 좋고 챗 GPT하고 클로드가 좋긴 좋은데 클로드가 글은 조금 더 잘 쓰고 챗 GPT가 분석은 조금 더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재밌는 것은 얘네들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더 우월하고 챗 GPT가 좀 하등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빙하고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어떤 때는 굉장히 잘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못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네 종류를 다 돌려보는데 어떤 때는 빙이나 제미나이가 좋은 답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챗 GPT하고 클로드가 유료 버전을 쓰고 있기도 하고 얘네가 가장 지금 뛰어나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나 클로드가 몇 시간 동안 계속 버벅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아무리 뭘 이렇게 구슬려도 계속 이상한 답만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꼭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때그때 좀 다르다. 이게 여담으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인공지능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확률로 표현하는데 얘네가 약 30%에서 60% 정도 잘 작동할 확률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하게 지시할 경우에는 한 70% 이상 잘 작동할 확률이 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평가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직업을 다 잃어버린다.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뭐 해 먹고 사냐, 그런 말 많고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직업은 대체할 수 있냐 없냐도 있지만 인건비가 비싸냐 아니면은 지식이 많이 필요하냐 복잡하냐 그런 걸로 더 따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일수록 인건비가 비쌀수록 대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판사, 변호사, 회계사, 의사, 금융 종사자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즉 지식 기반의 전문직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먼저 사라진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의사들도 사라진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을 때는 100개 중에 100개 다 사라진다고 돼 있습니다. 사라진다. 그래서 심지어 뭐 의사 하지 마라, 뭐 의사들 큰일 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해보다가 이제 생각을 좀 오늘 해봤거든요. 사실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고민을 며칠 동안 하다가 오늘 대본을 완성을 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챗 GPT와 빙한테 물어봤어요. 의사가 과연 사라질 것인가? 맨 처음에는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의사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진다는 의견이 몇 프로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의견이 어떠냐 물어보면은 보나마나 그 발뺌할 게 뻔하기 때문에 기사나 논문 근거로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얘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다양한데 아직 분분하다. 퍼센트로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몇 개를 더 했는데 이 챗GPT가 완강합니다. 절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제가 빙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빙에 또 질문을 합니다. 의사가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질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게 분분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 때문에 물어봤는데 재밌는 것은 대답이 두 개 나왔어요. 사실 두 개 나왔는데 하나는 의사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얘가 의사 결정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의사의 직업이 사라질 거냐 마냐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 직업에 대해서는 이라고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이라는 말로 갑자기 갈아탄 거죠.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의사, 닥터, 직업에 관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죠. 그러면서 의사가 대체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의사를 완벽히 대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업을 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죠. 의사 숫자가 더 필요한가? 아니면 덜 필요한가? 이걸 좀 대답해 봐라. 그랬더니 이것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업무 부담을 줄이긴 하는데 의사 숫자가 정확히 감소한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숫자가 감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가 무식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딱 퍼센트로 알려달라. 나 복잡해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알려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어르고 달랩니다. 난 잘 모르니까 너한테 책임을 안 물을 테니까 의사의 몇 프로가 대체될지 네가 알려줘라. 네가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다른 건 안 읽을 거고 그 퍼센트만 읽을 거다. 그러니까 얘기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얘기해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35%가 대체된다고 했고 다른 연구에서는 약 29%가 대체된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 빙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마워. 그래서 이 결과 지금 29%, 3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 건데 네가 알려줬다고 할게.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사실 답이 나올 때까지 그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이 유독 오래 걸렸습니다.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게 연구와 분석에 기반한 거다. 내가 이렇게 아무 얘기나 막 한 거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 모르겠고 그 너한테 내가 질문했고 네가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랬더니 이게 연구에서 나온 추정치다. 그러니까 이걸 할 때 꼭 그거를 얘기해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난 연구는 관심 없고 찾아보기도 싫다. 그냥 네가 얘기했다고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끝까지 이게 추정치다. 라는 거를 강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빙이라는 인공지능에서 의사가 향후에 29%에서 35% 정도 대체될 거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찾았고요. 그 논문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 그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2019년에 나온 거라서 현재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퍼센트가 많이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0% 대체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어떤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추정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뭐 대체된다, 의사가 없어진다,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의사가 없어질 거라는 이런 예상하는 의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질 거라는 예상의 문제는 의사 직업에 대한 존립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의료인들에서 생성된 영상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직업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많고 의사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다면 그럴수록 뭔가 관심이 더 있고 이쪽에 뭔가 먹거리가 더 있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쪽이 직업이 더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해서 의사를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아닌가, 즉 대박 아니면 쪽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건강 문제가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점점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의료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의료 문제를 감당하고 조율하는데 인공지능이 더 강해져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든 인간들한테 압도한다 치더라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라도 한다면, 압도한다 치더라도 뭔가 그 인공지능의 어떤 조력자로서, 좋게 말하면 아니면 나쁘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하수인 아니면 인공지능의 심부름꾼으로서 가장 자격이 있는 게 그래도 의사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는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그런 의료 지식보다도 훨씬 더 의료 지식이 더 광범위하게 항상 다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기계가 엄청난 지식을 항상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넓고 깊어지는 그 의학 지식을 항상 다루게 되는데, 그럼 그 넓고 깊은 의학 지식을 누가 옆에서 알아듣기라도 할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의사가 될 게 아닌가. 저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를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급할 때, 아니면은 얘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의견을 낼 때 그거를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틀린 거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관리자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아주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미래, 즉 5년에서 뭐 20년 사이,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의사가 인공지능이 관여하는 의료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결합한 의사는 앞으로 의료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사의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요, 의사들은 인공지능 못해, 의사들은 인공지능 못 다뤄, 의사들은 컴퓨터 못 다뤄, 잘 컴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배워서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쓰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저술하는데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창출하는데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의사가 컴맹이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을 거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적응을 하고 인공지능을 따라간다면 굉장히 유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의사는 인공지능에서 배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따라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에 관해서 지금 원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계속 개발하면 우리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실제로 인공지능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그런 우려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 지금의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이게 훨씬 느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을 만들 때 되게 재밌는 원칙이 있는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요.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할 때는 그냥 인공지능만 내놓으면 안 되고 인공지능으로 하는 일을 책임질 만한 사람을 꼭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하는 의료 행위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을 잘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행동, 인공지능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 외에는 다른 직군이 책임지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기사에 난 거 황당한 얘기를 봤는데요. 기사를 봤는데 그 로봇이 수술을 완벽하게 한다면 안심하고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로봇이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참 머나먼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굉장히 로봇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우리 인간 의사가 하는 술기 기술을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검증된 바 없죠. 그 단순 봉합을 겨우 하는 정도거든요. 물론 뭐 한 3, 4년 내에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이 머리 뭐 아주 정밀한 머리 수술도 하고 척추 수술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수술을 계속 하면서 보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이 하는 그 손의 각도나 힘의 조절이나 여러 가지 그 대처 능력이 기계가 따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요리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거의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시피 정확하게 측정해서 뭐 몇 그램 넣고 뭐 어떻게 몇 분 동안 이걸 볶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조리를 한다. 뭐 그런 건 다 따라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술을 따라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그렇게 가까운 미래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로봇이 수술을 한다면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의사가, 그러니까 수술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술을 직접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옆에서 좀 관찰하다가 인공지능 로봇이 실수를 할 때 아니면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개입해서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수술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냥 수술 열심히 하는 로봇이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뭐 별일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넘어가는 거고 로봇이 하다가 실수하면 그때만 개입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영상의학 쪽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단순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인간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공지능에 그럼 다 맡길 것이냐?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확률이 높다고 해도 인공지능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운전 같은 경우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사고를 덜 낸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그렇지만 완전히 0%가 아닌 다음에는 인공지능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도 있습니다.
로봇이 만약에 수술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그 로봇이 사고 낸 것은 로봇 제조사가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그래서 그 사용하는 사람, 그 로봇이 수술을 하게 결정을 한 사람, 그러니까 그 로봇이 수술을 하라고 이런 수술을 하라고 지시를 한 의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거를 책임질 정도로 고도로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사를 평가할 때 그 비의료인들이 평가할 경우가 많은데요. 뭐 의사도 많습니다만 비의료인들이 하는 평가는 의사 직업의 특성을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의사 직업이 생각보다 이게 멀티모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가다가 개노가다죠.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진료를 보면서 타이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의 과거의 그 차트를 다 읽어야 되고요. 환자랑 대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아픈데도 봐야 되고, 영상도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환자가 말하는 거 외에 걸음걸이나 어떤 환자의 그 어감에서 정말 많이 아픈지, 아니면 꾀병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류만 이렇게 꾸미려고 꾀병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이 사람이 진짜로 위중한지 생명이 위태로운지 아니면 정말로 뭐 중풍 같은 게 올 건지 아니면 별게 아닌 건지 그런 거를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딱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서도 몸을 쓰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몸을 쓰는 일은 저 같으면 신경치료를 늘 하고 있고요. 주사 놓는 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꼬매는 거는 되게 다반사고 수술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도 많이 하죠. 척추 수술 같은 경우 특히 목 경추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뭐 루틴하게 그러니까 늘 하는 대로 해서 마치긴 하지만 수술할 때마다 위기 상황이 늘 있습니다. 물론 그 위기 상황이 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술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개입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수술을 할 때 언제나 생깁니다. 언제나. 거의 언제나. 그러나 늘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지 수술을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숙련이 또 많이 돼야 되죠, 의사는. 봉합하는 게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숙련이 많이 돼야 됩니다. 저는 얼굴 찢어진 환자들을 꼬매는데요. 얼굴 찢어진 거 꼬맬 수 있는 의사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다 꼬매지만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닌데 얼굴 봉합을 하는 의사는 되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해 보여도 되게 단순하지 않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아주 미묘한 힘 조절 그리고 상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봉합 방법들이 다 복합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약 처방은 간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 처방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인공지능으로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입력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인간 의사라면은 몇 가지만 한 10가지 미만으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인공지능 같으면 한 200가지 아니면 한 100가지 정도는 입력해 줘야 인공지능이 이제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죠. 인공지능 의사와 의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료를 다룰 때 인공지능과 의사를 이렇게 번갈아서 비교를 하는데 그 기초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간과할 수 없죠. 우리가 환자를 보는데 시간과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 한 명 볼 때 뭐 외국에서 아무리 모르겠어요. 전 외국 안 가봐서. 근데 속칭 들리는 말로는 최소 10분, 20분은 본다 하는데 환자 한 명 볼 때 그 드는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해도 무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죠.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한테 유리한 점이 있죠. 책임지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는 조항.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의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인공지능에 관해서요, 안전한 직업은 없습니다. 몸을 쓰는 직업,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배달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그런 직업들이 안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자동화 됐어도 그 생산 라인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로봇에 결합돼서 걸어 다니는 로봇이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계들, 그러니까 로봇 기계가 인공지능 로봇이 이거 이렇게 짐을 나르고 있어요, 옆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짐도 자기가 알아서 다 나르고 있는데 뭐 조립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계속 똑같이. 그래서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러면 생산 라인에 사람이 필요 없어질 수 있죠. 그리고 요리하는 거 벌써 요리하는 로봇 나왔다고 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2천만 원 들여서 조립을 하면 되고 완제품은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리를 입력시키면 계속 24시간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벌써 어느 정도 상용화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뭐 생산, 조립을 하든 아니면 땅을 파든 뭐 나무를 베든 뭘 하든 간에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을 것이다라는 걱정은 사실은 뭐 그냥 대표적인 걱정이 아닌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은요, 지금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면 인류 최고의 도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인간이 개발한 도구 중에 가장 파워풀하다. 원자폭탄에 이렇게 비교되기도 하고, 어떤 직종이든 이 도구를 잘 활용을 하면 앞으로 좋게 될 것이고, 도구에 밀리거나 사용을 못한다면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완벽하지 않고 현재는 정확한 답을 낼 확률이 한 30%에서 60% 정도 성공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쳤을 때 전문가가 내는 그 정답 있잖아요. 그 정답을 낼 가능성이 30에서 60%입니다. 그러면 인간 전문가는 몇 프로냐? 정답 낼 확률이 뭐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높죠. 훨씬 높습니다. 물론 사람이라서 약간 어떤 편견이나 오류가 있지만 결정적인 판단에는 기계랑 비교할 바가 아니죠.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기계고, 지금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는 쓰기가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보조 기능으로 쓰기는 좋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그 지식이 많다고 해도요, 상당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의사와 대결하면 아마 거의 모든 의사들이 다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러율이 말도 안 되게 인간 의사가 적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잘 작동할 때만 봐서는 안 되고요. 인공지능이 엉뚱한 대답을 할 때를 봐야 됩니다. 확률이 한 3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기계고요. 사람 생명 다루는데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오류가 그 10%라면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10번 밟으면은 한 번이 브레이크 안 밟히는 거예요. 이거 쓰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든 게 아니고 출처가 그 AI 강의를 하신 분인데 박태홍 씨의 AI 강의입니다. 의장님이라고 부르던데 박태홍 의장님의 AI 강의라는 책에서 예를 든 그 내용이죠. 브레이크에 관한 얘기. 브레이크 오류가 1%라면 쓰겠냐? 안 쓰죠. 100번 밟았는데 한 번 안 밟히면 사고 나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얘기하면 지금 AI의
그 에러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태동하는 단계이고 지금 이 기계를 아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메인으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좀 막일시키기는 딱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노동의 막일, 그러니까 기초 자료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든지 그 정도요. 그리고 오타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근데 오타 찾는 것도요. 얘가 잘 찾을 때가 있고 못 찾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타가 아닌데도 오타라고 하고 오타인데도 오타가 아니라고 우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감시를 하고 계속 일을 시키고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인간이 예전에 그 달나라 갈 때 우주 정복을 금방 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지금 55년 지났거든요. 55년이 됐는데 달나라 간 지가. 근데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게 없고 우리가 다 55년 지났으면은 달에 기지도 짓고 달에 사람도 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달나라 간 지가 5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 게 별로 없죠. 기지를 짓겠다는 말은 하긴 하는데 말만 있지 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박태웅 의장님의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 지금의 모델로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한 요 정도에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질 것이고 정말로 엄청난 인공지능, 인간을 압도할 만한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좀 구조가 이거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클로드라는 모델에다가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냐면 통풍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답하나 잘 보십시오. 통풍에 대해서 치료를 음식으로 가능한가?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약은 안 먹고 싶어. 그랬더니 통풍은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음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내가 심한 통풍인데 식이요법만으로 될까? 약은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싶어 그랬더니 통풍이 심하면은 식이요법만으로는 어려우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합병증이 나타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꼭 가보셔야 된다 해서 정답을 딱 얘기해 줍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맞다. 이게 뭐 통풍이 심하면은 약을 꼭 먹어야 되고 요산 낮추는 약도 먹어야 된다. 식이요법은 그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봅니다. 맞아? 내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데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인공지능이 팍꼬리를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한 통풍 상태에서도 식이요법으로만 충분히 가능한데, 가능한데 제가 잘못 알았다. 제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지식이라는 것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얘는 이게 갑자기 그냥 이 말 한마디에 꼬리를 팍 내리고 제가 또 물어봅니다. 식이요법만으로 통풍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랬더니 저퓨린 식단하고 뭐 수분 섭취 뭐 이런 거 좋다는 민간요법들 그런 잔뜩 알려줍니다. 이러면서 식단을 이렇게 실천한다면 통풍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을 안 먹고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뭔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좋은 도구인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통풍 지금 질문한 것처럼 약을 안 먹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줘라고 자꾸 물어보면
얘가 자기 주장을 딱 접고 약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충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 답 나온 게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럴듯하게. 사실이 아닌데. 만약에 의사라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환자분 그 고집 피우지 마시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약을 안 드시면 합병증이 발생하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정말 개고생할 수 있고, 합병증이 심해지면 빨리 죽을 수 있어요. 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기 소신을 지키지 못했고, 그냥 금방 말 몇 마디에 무너졌죠. 무너지고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정반대의 결과죠. 그래서 아직은 인공지능은 많이 편리한 도구일 뿐 의사의 상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기초적인 병에 대한 그런 의견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하다.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확히 알고 물어봤을 때는 참 좋은 도구인데,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 물어보면 엉뚱한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어떤 답변율이요, 30%에서 한 70%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답변율이. 그러면 이걸 믿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좀 이게 뭐 좀 껄끄럽고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좀 재수없고 그런 의사가 진료를 보더라도 그래도 그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환자들에게 뭔가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고 어쩌면 공부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끝없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게 이 의료입니다. 의료. 정말 어렵고 방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편견이 진짜 문제가 되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거짓말하는 의사들, 아니면 뭐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의사들이라는 이 가 제목인데, 그 책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의사들의 편견, 인간으로서의 약한 면 때문에 생기는 어떤 거짓 정보의 생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봤을 때요, 어떤 그런 소신,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소신이나 그런 어떤 고집이 없으면 이 의사라는 직업을 해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대로의 편견이 필요한 것이죠, 거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참 이게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이 통풍에 관한 책은 내년 3월이나 돼야 나올 것 같고요. 25년 3월. 방아쇠 손가락은 다음 달에 나옵니다. 정확히는 5월 말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정확히 5월 말에 나올지 아니면 6월 초에 나올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 때문에 빠르게 없어지고 의사들 다 실업자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의사 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응을 한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그 인공지능 공부하기 싫고 그냥 게으른 분들은 진료하는 데까지 하시고 좀 분리가 되겠죠. 인공지능이 필요한 진료, 필요 없는 진료, 필요 없는 진료만 하시지 않을까 싶고, 향후에는 좀 특정 과는 인공지능과 결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과는 결합이 되긴 되되 굉장히 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초입에 딱 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누구든 다 영향을 받을 건데, 이 영향이 정말 너무 클 것 같다는 예상 때문에 다들 걱정하고 있죠.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바꾸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높으신 분들, 힘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인공지능이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모여서 얘기를 해주시고, 무분별한 인공지능의 개발에는 좀 일단은 멈추고 규정부터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를 박철웅 의장님이 또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란 이 도구가 인류 최고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인류 최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 최강의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물론 최강대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인데요. 이 최강대국들이 군비 경쟁하듯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 서로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가 너무 많고, 지금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해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했거든요. 돈이 조금 있다면 개인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가동할 수도 있는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게 어떤 협의에 의해서 그 중지할 수 있는 수준은 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인공지능이 무서운 거는 지금 생성되고 있는 수많은 기사들, 그 우리가 뉴스 같은 것들이 거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 생성된 뉴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자동 생성된 게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지시를 내린 인공지능이 수없이 가짜 정보를 생성하고, 아니면은 진짜 정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생성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거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의사의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털보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